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자, 2020년 5월 14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10년 후님의 투자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보자. 10년 후님이 2월 달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자, 2월 달에 가입을 하셔서 2월 달에 회원이 되셔갖고 3월 달에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을 하셨어요. 자, 이런 폭락을 빨리 경험하고 투자 경험을 쌓았다는 게 엄청난 행운이란 말이에요. 자, 투자자들은 그걸 모르죠. 폭락이라든가 하락이 나오면 겁나갖고 발발 떤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경험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누적해 나가다 보면 자, 이게 이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한 거죠. 이거는 폭락이라는 게 오면 자, 이 폭락이 왔을 때 주식을 사야 기회 아니냐. 사면은 엄청 좋은 기회인데 사지 못해도 기회인 거예요. 왜? 폭락이 진행이 되면 빠질 땐 다 같이 빠지는데 올라올 땐 어때요? 자, 올라오는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리밸런싱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먼저 올라오는 것들 팔아가지고 자, 모르도 올라온 것들 사고 또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사고 또 뭐 테마 같은 거 붙어서 버블과 저평가가 극단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폭락이 오면. 그러면 버블이 온 종목도 좀 덜어서 저평가 종목도 채우고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주면 어때요? 자, 지수가 이제 제자리 돌아오고 그 위로 올라오고 하게 되면 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린다고요. 주식을 100% 들고 폭락을 두들겨 맞아도 분산이 되어 있으면 올라올 때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률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걸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누적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회원분들도 다 겸하고 있잖아요. 폭락이 나왔어. 자, 폭락까지 되돌렸어. 지금 코스닥 많이 올랐다 하는데 폭락 직전 있는 자리까지 왔잖아요. 종목들은 어때요? 많이 간 종목들은 여기에 가 있잖아요. 폭락 나온 자리 넘어서 여기에 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런 거 팔아서 뭐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못 올라오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락이라든가 하락이 한번 진행이 되면 그 기회는 굉장히 오래도록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개미들은 뭐하고 있어요? 인버스 사잖아요. 왜? 지수 빠지면은 사야지. 예탁금만 엄청 많아. 왜? 올라가니까 못 사. 가치를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전부 다 변동성만 보고 있으니까. 가치를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왜 주식 비중을 100%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밸류 부담이 없는 구간인데 무슨 자꾸 현금을 만들어요.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에서 만드는 게 현금인 거지.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전부 다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전문가나 사람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회원분들이 뉴스 같은 거 가져와서 막 물어봅니다. 야, 미중 무역 분쟁 한다는데 또 한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2018년도 10월불에 폭락이 나오고 자, 또 이제 2019년도 8월달에 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자, 폭락이 뭐 2018년도부터 지금 2년 동안 지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그니까 벌벌 떠는 거야. 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2018년도 2월달에 떨어진 게 2700포인트부터 떨어졌는데 지금 지수가 1900포인트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만큼 빠질 수 있냐 이거예요. 가치나 기업들은 다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 할아버지 나와도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지나간 거예요. 다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고 미중 무역 분쟁도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또 폭락이 올라 그러면 다른 이슈여야 돼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슈 가지고 겁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나는 어떻게 알고 있고 이런 뉴스 플로우를 보면 왜 불안해 할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시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들어오고 폭락도 두들기면 맞으면 되지 뭐. 폭락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계속 하면서 왜 이 하락을 또 경험을 하길 두려워하냐고요. 이 하락이 들어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자, 게임주들이 이제 또 슬슬 꿈틀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순환매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중국 소비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은 우리 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거는 제조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밸류를 이렇게 높게 받을
섹터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중국 기업들도 화장품 다 잘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이렇게 고밸류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게임이라든가 미디어 쪽은 좀 달라요. 이건 앞으로도 고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류에 대한 이제 효과를 많이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죠. 여기에서 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뭔가 이게 넘어가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화장품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의 성장 가치가 보여지지 않는데 성장 가치를 다 반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밸류가 훨씬 더 저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미디어 쪽만 조금 이제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슬슬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여서 요것들도 계속 좀 비중을 이제 늘려갈 포지션들이나, 이걸 비중을 늘리게 되면 어디에서 줄여야 되나,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 위드 100%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10년후님의 투자 진행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위드 100%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가입하신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수익 인증을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빠르게,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절반 매도했고 나머지 복리 계좌로 옮겼습니다. 자, 절반 매도 멘토님이 추천해주신 다른 게임주 매수했습니다. 자, 수익 감사합니다. 자, 편집 단가를 보니까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4,000원에 이제 줄였네요. 자, 코로나 폭락은 역시나 기회였습니다. 자, 보면 플레이드라는 종목이 이게 거의 망해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000% 파동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자, 신규 이제 게임이 나왔는데, 로한 M인가 뭔가 이게 신게임이 나왔는데, 이게, 플레이스토어 뭐 매출 상위 단에 올라오면서, 이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턴어라운드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튀었는데, 여기 중간에 어디서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들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숫자를 확인했어야 됐거든요. 이게 그냥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진짜 얼마나 벌 거다라는 걸, 검증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쉽긴 했어요. 이거 샀어야, 그냥 테마 감점을 해갖고 여기 조정받았을 때 여기서 딱 샀으면은 이때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딱 샀으면은 기가 막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건 지나간 거니까 진짜 샀으면 기가 막혔을 뻔했는데 좀 근데 여기 정도 되면은 저는 일괄매도 사인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 자, 지나고 그래서 이걸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자, 숫자가 얼마나 나오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 10월, 11월 달에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어요. 자,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야, 이거 편입해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다가, 자, 여기에서 이제 편입 사인을 냈습니다. 17,000원, 18,000원짜리에. 자, 이렇게 추천 자리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일본 수출 규제 지나가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매물 수화가 어느 정도 됐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드렸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추가 흐름이 좀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코로나 폭락을 맞으면서 거기서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입했던 자리에서 59%가 빠졌어요. 자, 이 변동성이라는 게 리스크냐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드리는 게, 자, 이때 안 팔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뭐 잡혀있는데 뭐 하려고 파냐고요. 안 파니까 어때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지나가니까 빠르게 되돌린 다음에 빵빵빵 튀잖아요. 10년후님은 이제 우리가 편입할 때 가입은 안 하셨죠. 2월달에 이제 오셨으니까 코로나 이슈 있을 때 이 종목 저 종목 막 담아놓은 게 요 종목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기가 막힌데 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운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편입했던 자리에서는 한 36,000원 정도 올라오면, 35,000원, 6,000원 정도, 요 정도 올라오면, 이제 적정가치가 아니면 100% 정도 되니까, 요때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가겠지만, 자, 요 부분을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가 항상 가장 맛있습니다. 이런 파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과거에 보면, 자,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은 다음에, 요런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1000% 파동이. 그냥 몇 달 만에 끌어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게임이 뭔가 잘못됐거나, 뭐 했겠죠. 캐시카우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뭐 거의 망했습니다. 거의 망해갖고 있다가 상장 폐지가 안 되고, 어떻게 운 좋게, 또 신규 게임이 하나가 터져서,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구사회생을 한 거예요. 기사회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한 거예요. 자,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자, 현재 27,750원 구간에서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 오늘은 이제 좀 빠졌는데, 자, 2020년도에 추정치를 딱 체크를 해보니까 200억만 나오면,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 더블도 갈 수 있겠다. 그럼 5만원 정도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해외 진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행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게임 산업을 부흥시키니 어쩌니 하면서 이야기들이 있죠. 지금 테마 흐름도 살짝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 타고 하면 굉장히 많이 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어때요? 자, 매출은 뭐 찍긴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면서 무언가 개발하는 흐름들이 보여졌죠. 그러다가 이 포지션을 기다렸는데, 자, 매출이 어때요? 2019년도에 100억 나돈 회사가 매출이 500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찍히기 시작한 게 3분기부터입니다. 2019년 3분기 실적을 확인하려 그러면, 자, 10월에서 11월에 확인이 됐겠죠.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자, 10월에서 11월이 어디예요? 자, 실적 확인이 되는 구간에는 어때요? 실적을 확인을 하고 사인을 드린 거예요. 이 실적이 확인이 되기 전에는 어때요? 요런 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이걸. 그렇잖아요. 요런 걸 알면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냐 이거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이때 이제 6,000원 이렇게 할 때는 6,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한 6배 올라온 구간이니까 한 150억 이랬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이 150억, 200억, 150억, 100억 뭐 이렇게 될 밖에 안 됐겠네. 거의 망했다고 보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사실 어떤 테마 관점으로 버린다 개념의 매수가 아니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못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럼 어때요? 주가가 이때 구경했으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질까요? 야, 6,000원에 구경했는데 17,000원, 18,000원 어떻게 사? 그쵸? 자, 지금 이제 27,000원 됐는데, 자, 이게 5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실적이 만약에 이 기업이, 자, 2020년도 1분기에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자, 95억이 찍혔어요. 영업이익이 64억이네. 자, 평균적으로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어때요? 매출이 200억에서 뭐 280억.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60억, 90억 뭐 이렇게 찍히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 2019년도에서 매출이 이제 줄어드는 흐름들로 보이면 뭔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게임이 죽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 매출이 만약에 계속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 5만원, 6만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해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게임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게임에,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저작권에 대한 가치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5만원 이렇게 돼도 비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샀던 구간에서 이제 100% 구간 오면 줄여놓고 보는 거예요. 줄여놓고 망하면 본전 쳤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막 뻗어가 버리면 수익이 추가로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흥할 때와 잘못될 때를 같이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리턴이 큰 기업들은 안정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도 않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요런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한번 잘 만나면, 자, 요런 그레이트 파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리스크를 생각하면서도 요런 기업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들이 그래요. 몇 번 이제 뭐 조금 결과가 안 좋고 해도 한 번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 한 20% 30%만 맞춰도 수익이 많이 쌓여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운영을 해나간다 그러면.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업들도 좀 잘 살펴보시면 가끔 좋은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큰 파동의 초입에 그런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섞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중소개발사인 플레이위드가 게임 출시를 했는데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거대 게임사 제치고 매출 2위를 달성을 했다. 자, 로아엠이라는 게 흥행을 해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흥행이 이어질지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게임이 죽어버리면 차기작이 나올 때까지는 또 바닥에서 기든가 아니면 회사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돼. 갖고 있는 IP가 많지 않은 기업이라는 거죠. 뭐 NC소프트, 뭐 블러드 앤 소울, 무슨 뭐 리니지 2, 뭐 등등등 그렇게 IP가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IP가 없는 기업들은 대박 아니면 쪽박이니까 요런 흐름들을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정부의 이제 게임 산업 진원, 게임 산업을 지원하겠다. 뭐 요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정책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요런 기업들이 몇 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게임 기업들 중에 조금 리턴이 클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좀 추려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추천이 나갈 거고요. 자, 운이 좋아서 폭락을 경험하고 빠르게 투자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200여 종목을 보유 중이세요. 이거는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가끔 이제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입을 2월 달에 하셨기 때문에 기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 수익난 종목들이 다 헬스케어 쪽에 몰려있죠. 헬스케어하고 다른 것들도 다 비중을 나눠서 사놨는데 요쪽에서 먼저 흐름이 좋으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다 헬스케어 쪽이죠. 그리고 게임주가 하나가 이제 수익을 딱 줬죠. 이게 이제 수익도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변화되면서 맞춰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까지 다른 섹터군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익이 많이 나오면서 뭐 버블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면 이제 리딩 사인에 따라서 교체 포지션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올려주신 자료인데 2020년도 3월 19일날 보니까 코로나 폭락 마지막 극단의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31%가 찍혀 있습니다. 가입한 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7%가 찍혀 있어요. 속으로 톡톡이 이 개 잡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폭락 이후에 10% 정도 추가 대환 투입을 하셨어요. 보니까 투자 금액이 2,360만원에서 2,590만원 바뀌었으니까 한 230만원 정도 추가 투입을 하셨죠. 자, 계좌가 1,700만원이 된 계좌가 자 3,000만원이 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왜?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수익률은 자 마이너스 31%에서 자 플러스 17%로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 31%대 투자를 관두면 리스크예요. 근데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이 지나간 변동성이 리스크냐 이거예요. 이거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을 보면 제가 10년 투자를 하면 자산이 10배 늘어날 거다, 뭐 20배 늘어날 거다, 막 이렇게 하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투자를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어떤 데이터로 이런 수익률들이 나오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코스피 상승률이 33.73%예요. 코로나 폭락 후에 이제 상승이 나온 구간이. 자, 코스닥 상승률이 64% 정도 됩니다, 지금. 지수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나누기 2 해보면 자, 플러스 49%가 지금 지수가 상승했죠. 코로나 이후에 지수 상승률이 플러스 49%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내 계좌가 지수보다 얼마나 아웃퍼폼을 했냐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10년인 계좌 상승률 보면 77%가 상승을 했어요.
자, 지수 평균 49%보다 어때요? 27.95%가 아웃퍼폼 됐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요걸 이해하려면 요 밑을 보면 돼요. 자, 10% 자금 투입 부분, 10% 자금 투입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야 되네요. 10% 자금 투입 부분을 빼면 한 23%, 25% 정도 되나? 이건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10% 자금 투입 부분이 반등 구간에 아웃퍼폼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린 거죠. 요 구간에 10%가 아니고 20% 정도 자금을 더 넣었으면 자, 엄청나게 도움이 됐겠죠. 30% 넣었으면 마찬가지고. 그 여력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그냥 아웃퍼폼 수익률이 그래도 나왔단 말이에요. 회원분들 계좌 보고를 올려주시는 거 보면 이미 다 이게 아웃퍼폼으로 확인이 돼요. 다른 회원분들도 다 이런 것들 보면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걸 어디서 봐요?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서로 비교해보면서 으쌰으쌰 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자, 제가 10년에 10배라는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0년 이상의 금융 역사를 보면 글로벌 평균에서 지수는 플러스 6%에서 8% 성장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7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11%가 연평균 상승률이에요. 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 놓고 보면 지수가 이만큼씩 올라간다고요. 여기에다가 아웃퍼폼 수익률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평균 아웃퍼폼 없이 그냥 지수가 8%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10년에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자산은 2배가 돼요. 야, 그러면 지수 수익률을 그냥 따라가도 10년에 2배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10배가 되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연평균 아웃퍼폼 8%면 자, 지수보다 8% 수익을 1년 평균 더 내면 10년이면 4배가 됩니다. 4배 플러스 알파가 돼요. 이건 이제 배당이라든가 등등이 있겠죠. 배당 복리까지 입혀지면 요건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계산하잔 말이에요. 그럼 연평균 아웃퍼폼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16%를 내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내 자산은 8배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그러면 이 8배 플러스 알파는 그냥 10배 이상 된다고 보면 돼요. 지금 3년 동안, 2, 3년 동안 폭락장만 경험하고 있고 하락장만 경험하고 있으니까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훨씬 큰 폭락이 있었던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금융역사 200년, 2000년 이 역사 동안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아웃퍼폼 수익률이 얼마씩만 챙겨가는지만 보면 돼요. 지금 한 달 동안 이게 지금 1년 상승률 이상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웃퍼폼 수익률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쌓였습니까? 지수보다. 피터 린치가 14년 동안 29배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2900%의 수익률을 냈죠. 14년 동안 지수 아웃퍼폼 수익률이 19%인가 얼마인가 나와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예를 들어 10배 갔어. 거기에서 더블하면 어때? 20배잖아요. 20배에서 50% 늘어나면 29배잖아요. 이게 복리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자산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냥 오래 투자하시면 다 된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 자, 리딩하면서 리딩 계좌라는 거 운영하자는 뻥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아웃퍼폼 수익률 20% 이상 내드렸잖아요. 그쵸? 2020년도에는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 훨씬 넘게 나옵니다. 2020년도에는. 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2018년도에도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이상 나왔을 거예요.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19년 8월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는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웃퍼폼 수익률 평균은 15%에서 30% 사이를 낼 자신 있거든요, 저는. 1년에 이거면 돼요. 이거면 10년이면 10배에서 20배가 나온다고. 이런 데이터를 다 그냥 까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10년 하면 대충 10배 정도 자산이 성장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든 투자든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0% 이상의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꾸준히 지금 증명을 해드리고 있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100%라는 수익은 아주 기초적인 수익률이에요. 굉장히 작은 수익률입니다. 100%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수익이에요. 이것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상장 폐지가 되면 100%니까 손실이 100%잖아요.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수익률이 리스크 해칭 수익률이 100%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엔 어때요? 변동성을 견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리딩을 처음 시작했었던 2017년도에는 믿질 못해요. 믿음이 없어. 왜? 내가 눈으로 본 게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좀 생길만 하니까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굉장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들을 겪으면서 지금 믿음이 탄탄해지고 있죠. 지수는 이렇게 쭉 빠졌는데도 계좌를 보란 말이에요. 계좌가 이미 다 증명해주고 있다고요. 지수가 제자를 돌아가고 3000포인트 넘어가고 4000, 5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를 제발 빨리 가지 말아라 해야 돼, 속으로. 3, 4천, 4, 5천 포인트가 빨리 가지 말아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장기 수익률은 늘어나는 거니까. 투자라는 건 그렇게 복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회원분들이고 시청자분들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